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이 믿음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검사 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이 연간 3천 건이 넘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겁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검사를 거의 다 받으시는 편입니까? 작년에 CT 조영제나 전신 PET-CT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증상 없는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오성준 센터장님, 32년간 어르신 환자분들만 전문으로 진료하신 분이십니다. 오 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검사의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아는 의사와 모르는 환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오늘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검사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위험한 검사,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위험한 검사,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야 할 검사 6가지,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생활 습관 5가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는 하루 루틴,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정리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같은 검사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까요? 새 아파트 수도관은 깨끗하고 튼튼합니다. 물을 세게 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된 아파트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안쪽에 녹이 슬고 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수압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으면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강한 약물이 들어가면 신장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장벽도 얇아집니다. 내시경이 들어가면 구멍이 뚫릴 위험이 젊은 분보다 몇 배나 높아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70세 이상에서 우리 몸에 생기는 주요 변화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십니다. 소변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신장이 젊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10명 중 6명입니다. 둘째, 장벽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젊은 분의 장벽은 두껍고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장벽은 종이처럼 얇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 능력이 느려집니다. 젊은 분이 이틀이면 회복할 상처를 우리는 2주가 걸립니다. 이 3가지 변화 때문에 같은 검사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비싼 검사가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검사가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무 증상 없는 분들의 건강검진 이야기입니다. 혈변이 나오시거나 가슴이 아프시거나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험한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과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먼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 예방하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가 2021년에 발표한 권고안입니다. 75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준비 과정이 우리 몸에 가혹합니다. 장정결제를 마셔야 하는데 물을 4리터 가까이 마셔야 합니다. 금식 자체가 탈수를 일으킵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장정결제 복용 중 신부전이 악화되거나 전해질 이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이 전체 내시경 합병증의 38%를 차지합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검사 자체가 위험합니다. 우리 세대의 장벽은 얇아져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장천공 발생률이 젊은 분보다 4.7배 높습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아주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암이 되려면 85세에서 90세입니다. 위험한 검사를 받아서 지금 당장 다치는 것보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암을 걱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38년간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손주 3명이 계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성장하는 거 다 보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장정결제를 드시는 과정에서 탈수가 오셨습니다. 억지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중에 장벽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한 달 넘게 입원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병원에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퇴원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받은 검사가 나를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집에서 대변을 채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나오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검사 CT 조영제입니다. CT 자체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는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혈관에 주사로 넣으면 장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 신장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신장은 이미 절반 정도 기능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강한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좁은 하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쏟는 것과 같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조영제 투여 후 급성 신손상 발생률이 젊은 분보다 3.2배 높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정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신 퇴직 간호사이십니다. 의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작년 봄 검진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검진센터에서 복부 CT 조형제 검사를 권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받으셨습니다. 검사를 받으신 후 이틀째부터 소변량이 확 줄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온 겁니다. 응급 이송되셔서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걸립니다. 투석을 받고 나시면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합니다. 여행도 못 가시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주기가 힘드십니다. 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검사 좀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효도한다고 비싼 검사를 선물한 것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겁니다. 안전한 대안은 조영제 없는 일반 CT 또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요즘 초음파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웬만한 이상은 다 찾아냅니다. MRI도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조영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험한 검사입니다. 운동 부하 심전도, 전신 PET CT, 수면 내시경입니다. 먼저 운동 부하 심전도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장을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산책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걸으셔야 합니다. 심박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검사입니다. 우리 심장에 일부러 강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심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쉬지 못한 심장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강한 부담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운동 부하 검사 중 심장 관련 사고 발생률은 1만 건당 6건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그 6명 중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운동 부하 검사의 위양성률이 30%입니다. 10명 중 3명이 없는 병을 있다고 진단받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침습적인 검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받을 수 있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신 PTT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이번에 PTT 찍었는데 200만 원이나 했어. 찍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 이해합니다. 비싸고 정밀한 검사니까 당연히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PTCT가 너무 잘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 곳곳에 작은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염증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가도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PET-CT는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냅니다. 국립암센터 강민석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신 PET-CT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비율이 70세 이상에서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한테서 뭔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암이었던 경우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95%가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PET-CT의 방사선 피폭량도 문제입니다. 일반 CT보다 5배에서 10배 많은 방사선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으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한테 용돈 주고 가족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오 센터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분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을 검사가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수면 마취입니다.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약물이 호흡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숨쉬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젊은 분은 약효가 빨리 빠지지만 우리 세대는 간과 신장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약이 몸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수면 내시경 후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젊은 분보다 2.8배 높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8세 정태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경찰관이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작년에 위 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수면 마취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수면으로 받았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수면으로 하셨습니다. 검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깨어나시질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기셔서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에야 깨어나셨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그 이틀 동안 따님께서 병원 복도에서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10분짜리 검사 때문에 이틀간 중환자실에 계셨던 겁니다. 정 선생님께서 회복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나이가 달라진 걸 내가 몰랐다. 안전한 대안은 비수면 내시경입니다. 요즘 내시경 기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관이 얇아져서 예전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의 불편함으로 수면 마취의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 끝나고 바로 일어나실 수 있고 혼자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오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신 6가지입니다. 이것만 받으시면 건강 관리는 충분합니다. 첫째,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피만 뽑으면 되니 안전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여부를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둘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 매일 하실 수 있습니다. 혈압계는 약국에서 5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재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만 잘 관리하셔도 큰 병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이 거의 없고 간단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째, 안과 검사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은 우리 세대에 흔합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안과에 가시면 됩니다. 여섯째,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혼자 계시게 됩니다. 혼자 계시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난청 자체가 치매의 위험 요인 1위입니다. 보청기를 일찍 착용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가지 모두 기억하시죠?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대변 자멸 검사, 골밀도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입니다. 전부 안전하고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됩니다. 비싼 종합 검진 패키지 안 받으셔도 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 관리입니다. 오 센터장님께서 32년간 어르신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0원짜리 생활 습관이 10배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부족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0%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한두 개 또는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꼭 드십시오. 계란 2개만 드셔도 하루 종일 기운이 다릅니다. 둘째, 다리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특히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마다 5번씩 늘리십시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의자 운동을 3개월 하신 분들의 낙상률이 42%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우리 세대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십시오. 넷째, 잠을 잘 주무십시오. 잠을 잘 못 자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수면제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우시면 핸드폰을 멀리 두십시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시면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잠이 안 오시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수면제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이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동네 친구분들과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집 밖에 나가셔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는 하루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과에 작은 변화만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계란 2개와 밥 반 공기로 아침을 드십시오. 식사 후에 의자 운동 10번 하십시오. 텔레비전 뉴스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점심 생선이나 두부 반찬과 함께 드십시오. 오후에는 밖에 나가셔서 친구분과 30분 정도 산책하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시고 핸드폰은 멀리 두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5가지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치 선생님을 한 분 정하십시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약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이 중복되기도 하고 약끼리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불필요한 검사도 막아주시고 약도 정리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추천해주십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주치 선생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진료 때 여쭤보십시오.
검진센터에서 비싼 패키지를 권해도 무조건 다 받지 마십시오. 모르시겠으면 주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검진을 선물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감사히 받으시되 실제로 받으실 검사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효도는 비싼 검사가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5가지 검사입니다. 첫째, 대장내시경. 장정결제 준비 과정이 위험하고 장천공 위험이 4.7배 높습니다. 대신 대변 자멸 검사를 받으십시오. 둘째, CT 조영제 검사. 신장 손상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대신 초음파나 조영제 없는 CT를 받으십시오. 셋째, 운동 부하 심전도. 심장에 무리가 가고 위양성률이 30%입니다. 대신 심장 초음파를 받으십시오. 넷째, 전신 페트 CT. 과잉 진단 확률이 95%이고 방사선 피폭이 많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와 초음파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수면 내시경. 호흡 억제와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비수면 내시경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야 할 6가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대변 자멸 검사, 골밀도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 전부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시기, 의자 운동하기, 물 마시기, 잘 주무시기, 사람 만나기. 전부 영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전에 받았던 검사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으신 검사는 지나간 일입니다. 몰라서 받은 겁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항상 뒤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안전한 검사를 받고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2발로 건강하게 걸어가시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분들께도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